네, 선택의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매번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서로 안부 묻고 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상당히 감사하고 좀 보기 좋습니다. MBN 골드 박수범 매니저님 앞서 잠시 만나보셨고 오늘 이 자리에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의견도 서로 주고받고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저희가 매번 표현을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선물을 드립니다. 유튜브 이벤트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는 분 한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고요. 또 생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인증샷을 촬영을 해서 메시지와 함께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주름 개선 앰플과 오늘 다이어트 보조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징주 5종목이 역시 준비가 돼 있는데요. 각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얽혀 있는지 권재나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동화약품부터 효성 TNC까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동화약품입니다. 전일 국내 제약주들의 강세 흐름이 오늘 시장에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해열 진통제 등 감기약 판매 규제를 해제하면서 감기약 품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매상을 중심으로 동화약품의 판콜, 또 보령의 진해거담제, 용각산 등의 가격 인상 소식이 퍼지고 있고요. 또 일부 약국들은 감기약 대란의 재고 확보에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마니커입니다. 육개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마니커가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월드컵 특수와 한파, 또 조류 인플루엔자가 영향을 미치면서 치킨 판매량이 늘었고요. 가격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음 만나볼 특징주는 바로 샤페론입니다. 오늘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12조 원 규모의 아토피 치료제 패권 도전 소식이 주가에 불을 질렀는데요. 스테로이드만큼 강력하면서 부작용이 없는 아토피 치료제라는 게 임상에서 확인됐고요. 2024년 미국 임상 이상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바로 NC소프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8% 넘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커졌는데요. NC소프트의 신작인 TL의 흥행 우려감이 대두됐습니다. 경쟁사인 블리자드가 최근 디아블로4를 내년 6월에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같은 달 출시할 예정인 TL과의 대결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입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효성 TNC입니다. 효성 TNC가 글로벌 스판덱스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오늘 6%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올해 3분기 저점 이후 반등이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36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이 5종목 중에서 탑픽 종목을 꼽아주신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공개하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는 효성 TNC, 박수범 매니저는 동화약품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유창희 대표님의 탑픽 종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효성 TNC를 꼽아주셨어요. 네. 사실 작년에 효성 TNC 목표 주가 100만 원으로 상향했던 예. 그런 레포트가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네. 이제 또 다시 그 반등 추세를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기억력이 참 좋아요. 제가 말한 건 아닌데. 예. 그죠? 효성 TNC가 결국 스판덱스에 울고 웃은 네. 한 최근 2, 3년 사이의 주가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스판덱스 수요가 급증을 하고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2021년에 주가가 거의 10배 가까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고 딱 이제 작년 9월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 TNC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증시가 이때 고점을 찍어 하락세를 좀 같이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스판덱스 수요가 급감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만 전체 스판덱스의 한 60% 이상 소비를 해요. 근데 중국이 코로나 봉쇄가 오히려 더 강화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련 수요가 급감을 했고 공장 가동률도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 일수가 한 50일 이상 됐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이제 부분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공장도 좀 이제 다시 재가동을 하면서
재고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좀 탄탄해지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최근에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유가는 많이 하락을 했죠. 원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그전보다는 영업하기가 혹은 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가는 오히려 11월 초 막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할 수 있다. 뭐 그때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럴 때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나서 막상 그것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그냥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학주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뭐 흐름 자체는 효성 TNS랑 비슷하게 11월 중순에 한번 고점을 찍고 횡보세 그러면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부분 봉쇄 해제든 전면 봉쇄 해제든 현재 업황이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의 본격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박수범 매니저님은 동화약품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바이오업종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업종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신 한동안 이유가 오르셨었잖아요. 네. 예.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로 좀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적도 그렇게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네.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 아니 재작년 2020년 2020년 정도에 보면 네.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달만 하더라도 3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주가 흐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10,000원도 안 될 정도로 좀 너무 가파르게 조정을 좀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뭐 안 좋아졌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뭐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으로 상승하기도 하고 그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 주가가 좀 조정받기도 하는데 좀 과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ROE가 6.5 정도면 뭐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PBR로 봤을 때도 0.78배 정도 보여주고 있고 펄로 봤을 때도 12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저는 동화약품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의 위치를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뭐 그렇다면 오늘도 좋은 거래량 형성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 추세적인 변화를 좀 가져갈 거고 동화약품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뭐 여러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또 국제약품이라는 회사가 또 상한가 갔다가 오늘 좀 윗골을 달기도 했었지만 단기 상승률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아무튼 항생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종합 감기약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동화약품을 보게 되면 이제 판콜이라고 있죠. 판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도 먹을 수 있는 판콜 I라는 것도 있고 판콜 S도 있고 시리즈가 있는데 이 판콜만 하더라도 거의 50년이 된 오래된 약품입니다. 이 약품이 꾸준하게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매출 또한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국내에서 감기약적으로는 모든 감기약 그 품목을 다 합치게 되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약품이 오히려 지금 감기약이라든가 항생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해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동화약품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동화약품이 지금 현재 동화약품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단일 제품으로 좀 보면은 동화제약 쪽에서 나오는 또 제품이 있어요. 판피린이라고 있는데 단일 품목으로는 판피린이 국내 시장에서 1위입니다. 판매량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포트폴리오의 구성원들로 판매량을 봤을 때는 국내 감기약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동화약품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올랐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시고 뭐 저는 동화약품 지금 현재 진입하셔도 괜찮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좀 전에 말씀 중에 하나 좀 바로잡을 만한 게 지금 동화약품 오늘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좀 순매도 쪽이었는데 거래량은 물론 많이 최근 거래량에 비해서는 좀 크게 증가하긴 했습니다. 네. 했는데 단순히 지금 주가가 사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 빠진 나머지 저가 매수 천에서 약간의 반발에 의한 상승 외에 충분히 뭔가 상승을 끌고 간 모멘텀은 있다.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저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제가 다른 자료를 조금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긴 음. 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네. 지속적으로 있긴 했었어요. 그렇죠. 뭐 계속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있었다는 네.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아직까지 좀 알겠습니다. 연기금 물량이 좀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 연기금의 어떤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지 좀 우리 좀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게 알겠습니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토픽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제 남아있는 세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마니커를 먼저 여쭤볼까 합니다. 마니커가 사실 네. 그 우리 월드컵 보내면서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 거 정말 많았고, 그러니까요. 그죠? 저도 시켜 먹었거든요. 그래요. 네. 힘들지 않았어요? 한 예.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육개 가격도 사상 최고치란 말입니다. 근데 막상 마니커의 주가를 보면 네. 어때요? 부진하죠. 좋지가 네. 않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지. 자, 일단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걸리셨어요? 오, 네. 자, 유창희 대표님. 저도 이 사실 그 월드컵 지나면서 주가가 요 탁 튄 거 보고 이건 좀 아쉽지 않나. 이 힘이 너무 없다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 치킨 ETF도 사실 출시가 됐었거든요. 네. 아직은 이 정도 주가 수준인데도 오르려면 뭘 왔을까요? 예. 좀 이제 어쨌든 이벤트에 의해서 주가 움직임이 좀 많았었죠. 예. 월드컵 특수. 근데 월드컵 특수는 이미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결승하고 이제 결승전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6개 그 상승은 우리나라의 요인이 있는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월드컵 뭐 이렇게 짤만 본다라면 뭐 어떤 치킨집이 뭐 300번인가요? 400번을 주문 번호가 찍혔다. 뭐 이런 것도 돌고 했었으니까요. 네. 그만큼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또 채우려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지금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금 그 뉴욕 같은 경우 보면 조류독감이 엄청 심하다고 해요. 네. 그 조류독감 때문에 엄청난 그 육계 폐사, 그 인위적인 폐사를 상당히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을 남미에서 많이 해오거든요.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수입 제품 육계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또 미국 쪽으로 또 많이 수입이 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심하게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생산이 감소했다는 부분들, 우리나라도 최근에 약간 조류독감 이야기가 좀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관련된 생닭의 가격이 좀 올랐다라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 조류독감이다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관련된 제품들 혹은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게 또 빠르게 주가가 회복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슈로 올라온 것도 아주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겨우 한 3% 내외 올라온 것이라서 지금은 조금은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규 매수는 좀 지양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말이에요. 주셨습니다. 반면에 박수원 매니저님은 예스 의견 주셨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뭐 지금 현재 뭐 동사의 뭐 지금 내용들만 보게 되자면 네. 뭐 계속해서 매년 적자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지 않나라고 네. 좀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마니커가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게, 과거에는 지금까지 좋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왔다는 거죠. 지금 가격이 지금 3,000원을 돌파했다는다. 키로당 3,000원이 돌파했는데 지금까지 키로당 3,000원이 돌파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앞으로 뭐 영업 마진율도 좀 플러스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매년 적자를 보여주는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4, 4분기가 생각보다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영업 마진율이 좀 플러스로 전환을 해준다면 분명 뭐 그 부분들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거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남이라든가 지금 경상남도 쪽이라든가 지금 이제 뭐 발생했다면서 오늘도 좀 내용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매년 겨울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급의 부족 현상에 따른
지금 이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분명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마니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대응하셔도 주가가 뭐 차트의 흐름을 좀 보지 마시고 네.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환을 한번 기대해보고 대응해보는 네.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판단이 많이 다르세요. 자, 이후에 주가 흐름이 또 이제 답을 줄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죠. 네, 바로 샤페론입니다. 음. 우리 박수범 매니저의 지난주 공략주이기도 했는데 흐름이 좋았죠. 25% 수익을 그렇죠. 냈어요. 이제 상장한 지 한 2달 정도 돼서 네. 어느 정도 주가 흐름도 패턴 오늘 좀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시점에서의 두 분의 의견은 무엇일까요?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오늘 11%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예스 의견 주시는 걸까요, 대표님? 뭐 일단은 제약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샤페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임상 관련된 것이죠. 임상 이상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물론 뭐 이제 와서 무슨 코로나 치료제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종플루가 처음 이 발발한 게 제 기억에 맞으면은 한 10년 더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형이 되면서 관련된 뭐 이제 지금은 독감으로 분류되죠. 그런 질병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그와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것은 앞으로 변형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신약을 계속 개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늦었어도 계속 꾸준히 개발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또 지금처럼 또 코로나가 꼭 중국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주목받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치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이슈들이 좀 있죠. 그리고 피부 관련된 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물론 이제 임상이라는 게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고 약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임상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한 달 정도 혹은 한 3주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가 나온 것은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상장하고 나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던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만약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저는 한 9,000원 언저리까지의 추가적인 반등도 한 연말이나 내년까지 네. 해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10월 한 24일쯤의 고점과 우리 한 이제 또 11월 중순에 보였던 고점과 지금 고점 보면 위에 이제 항상 추세로 이제 저항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렇죠. 사실 그걸 뚫어낸다라면 정말 의미가 있는 흐름이긴 그렇죠. 하겠어요. 네. 근데 그 정도 힘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그렇죠. 오늘 왜냐하면 답이네요. 지금 환경 예. 자체가 네. 어쨌든 샤페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꼭 기업이라는 게 꼭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주변 환경이라든지 뉴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어찌됐든 중국 이슈가 시장의 주도주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샤페론은 두 분 다 예스 의견을 주셨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의 두 분 의견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NC소프트입니다. 조금 고민이 깊어지는. 신작 흥행 우려감에 8%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뭔가 반등을 주는 흐름이 좀 그러니까요. 이어갔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그렇죠. 매수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장기 평선을 좀 맞고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좀 뚫어줬으면 하는 투자자분들의 생각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자, 두 분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엇갈리셨어요. 예. 네. 매니저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노를 주셨습니다. 이 8%대 급락이 분명 의미하는 게 있다. 외국인은 그래도요, 계속해서 순매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기관 쪽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네, 뭐 NC소프트가 지금 현재 뭐 보시는 것처럼 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고 기관 쪽 특히나 뭐 연기금이라든가 투신 쪽에서는 매도금 물량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시장에 좀 임팩트를 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이탈 신호가 이미 나왔고 거기다 이제 매물대도 상당히 좀 나왔기 때문에 네. 매도 물량도 나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뭐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NC소프트가 상당히 좀 괜찮고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노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니까 그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꼭 참고해서 좀 들으시고요.
아무튼 NC소프트가 지금 TL이라는 게임이 지금 보면 블리자드 쪽에서 나오는 이제 디아블로 4와 지금 이제 겹친다라는 부분들이죠. 6월달 출시인데 둘 다 이제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NC소프트의 TL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뭐 그 부분에서 조금 아무래도 좀 밀리지 않겠냐 NC소프트가 라는 이제 추측성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는 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요즘 뭐 한류 컨텐츠들이 지금 뭐 드라마 영화도 잘 만들고 있지만 게임도 너무나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저는 NC소프트가 지금 현재 뭐 오늘 큰 폭의 조정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40만 원까지 혹시나 지금 43만 원으로 좀 종료가 되었는데 40만 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한번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일단 단기 조정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인정을 하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40만 원 부분까지 오게 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좀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지금 주가 급락을 다만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네. 매수 기회가 있다라는 쪽의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예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접근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뭐 예. 오늘 나온 이슈가 네. 확인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 물론 이제 디아블로 시리즈가 워낙에 인기작인 건 맞아요. 근데 NC소프트의 게임들도 그에 못지않은 인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많이 했고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물론 이제 이건 PC 버전이고 모바일 버전 다르겠습니다만은 엊그저께 친구들하고 술 먹었는데 네. 네. 친구들 대부분 그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자동 게임 돌리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 중에서 예. 2명은 리니지 관련된 게임을 리니지. 하고 있고 한 명은 이제 다른 쪽 게임을 하고 네. 있었는데 네. 그만큼 아직까지는 NC소프트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리니지 시리즈 자체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네. 요즘 같은 불황인 시대 혹은 성장주가 힘들 때는 네. 현금 창출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NC소프트는 그것을 확인시켜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6월에 나온 신작에 대해서의 어떤 경쟁은 일단 첫 번째는 약간의 동일한 날짜에, 그러니까 동일한 월에 게임을 오픈을 한다라면 서로 피해를 입겠죠. 뭐 100명, 만약에 뭐 100명이 있다라면 유저가 100명 모두 디아블로만 하고 NC소프트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유저들이 동시에 게임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쪽으로 옮기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 오히려 그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 오히려 저는 그 기대감으로, 만약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면 그 효과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우려감, 확인되지 않은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라면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다라면 충분히 다시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를 이탈한 부분들은 부담은 돼요. 장대 음봉으로 하락을 했지만 한 41만 원, 42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한 번 정도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가격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쟁에 대한 우려감은 너무 네. 과도하다. 오늘의 급락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이 위메이드 사태로 게임주들 분위기가 네. 정말 안 좋잖아요. 뭐 주가들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뭐 컴투스, 네. 엑토즈 소프트 네, 뭐 다 보셨죠? 넥슨 게임즈, 그죠? 네. 넷마블, 넵튠. 이 주가 한번 보세요. 이거 언제 올라오나 싶을 정도로 하락을 많이 한 상황이에요. 네. 예. 근데 사실 뭐 요즘 한한령 기대감으로 네. 엔터 업종, 뭐 컨텐츠 업종 잘 크게 갔죠. 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게임주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매니저님 의견 어떠실까요? 저도 뭐 게임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바라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조정도 좀 많이 받았고요, 게임주들이. 그리고 펄어비스가 실제적으로 올해 초에 그 8호가 중국 쪽에서 8호가 열리면서 실제 그 검은 사막에 선전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의 게임들도 만만치 않게 좀 잘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들, 거기서 이제 경쟁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밀리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펄어비스가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하지만 앞으로도 좀 판호 얘기는 좀 나와줄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앞으로 뭐 펄어비스도 지금 뭐 신규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게임들에 대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NC소프트라든가 지금 펄어비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보면 뭐
뭐 W게임즈라든가 여러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뭐 내년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신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지만 내년을 좀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내년에는 좀 게임주들이 지금과는 좀 다른 어느 정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년 전에 네네. 좀 올해 매수해 보면 좋을 만한 게임 종목 어떤 종목 좀 좋게 보고 계신가요, 매니저님?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위믹스 문제로 네. 좀 주가 조정 좀 크게 받았던 뭐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이 삼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여전히 좋게 보고 계신다. 네. 지난주에도 위메이드 강조해 주셨죠. 네, 예. 강조드렸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위믹스 문제 때문에 좀 많은 유저들이 이탈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다가 미르 M이라고 월드비전이 또 나와주기 때문에 그 월드비전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좀 도약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위믹스의 리스크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쪽에서 나와주는 신규 IP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와주는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실적적인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게 되자면 지금 분명 알겠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유창희 대표님께도 끝으로 지금 게임 업종들 자세 뭐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네. 상당히 이제 아직도 위축이 된 위축되고 상황이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까? 여전히 이 속에서 그냥 몇몇 종목들 선별해서 가야 되는 식으로 가는 것인가? 말씀을 좀 부탁드리죠. 저는 게임주를 볼 때 네. 결국에는 수익이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NC소프트 또 크래프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 W게임즈를 상당히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난다는 것 자체는 그 해당 장르, 해당 시장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유저층이라든지 시장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약간 그 MMORPG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그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슈팅 게임 쪽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컴투스 홀딩스는 약간 보드 게임 쪽에 강점이 있다라면, 네. 전 W게임즈는 소셜 카지노 쪽에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P2E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슬슬 수익성이 나오고 있는 걸 본다라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난 여름에 미국 관련해 가지고 그 소송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전 점진적인 우상향 기조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임 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NC소프트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게임주 전반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두 분의 의견을 좀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이제 보내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